극동노주택, 휴먼노주택 이웃사항 차장입니다. 6월 사내 월간 안전교육의 주제로는 대형 차량의 적재물이나 그다음에 대형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요사이 국민청원 등에 올라와갖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온 낙하물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맞닥뜨리면 강탈을 당해도 또 운 좋게 피한다 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물 사고라는 게 그저 피해자가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안전 불감증과 차량을 불법 개조한 탓이 큰데요. 그 실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0.02초로) (0.002초) 중앙분리대에서 그냥 팍 하는 순간 보였어요.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세종시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임모 씨의 차 앞유리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쇳덩이가 뚫고 들어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임 씨 아내의 눈과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볼 새도 뭐 할 새도 없었어요. 제가 집사람 손으로 잡고 한쪽으로 차 세우기가 바빴습니다. 임 씨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 이 부분이 가격되면서 유리가 찢어졌고 그 찢어진 안으로다가 동시에 뚫고 들어간 것으로 여기 혈흔이라고. 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쇳덩이의 정체는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립에 쓰이는 길이 20cm, 무게 3.5kg의 마스트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마스트핀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란히 달리던 SUV를 맞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임 씨의 차를 덮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이 화물차 지나가는 거 보면 덜컹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덜컹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부부의 평범했던 일상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오래 살다가 강아지나 키우고 텃밭이나 하고 살자고 간 게 6년, 7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사냐고. 왜.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17건, 매년 평균 43건 정도입니다. 문제는 대형 사고,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처벌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낙하물 사고.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았던 예비 신랑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이렇게 생긴 걸 밟았는데요. 이게 보이겠습니까?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죠. 또 도로공사는 계속 철책선 근무하듯이 뭐 떨어지면 얼른 치우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흘린 차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최근엔 특히 불법 차량 개조에 따른 낙하물 사고가 더 큰 논란입니다.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이 노면으로부터 차가 받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체 바닥에 설치하는 판스프링 개조가 대표적입니다. 윤모 씨도 지난 6월 이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탕 하는 소리랑 함께 뭐가 날아와서 제 차를 뚫고 들어왔던 뭔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찢으면서 내려치듯이 들어온 거라서. 윤 씨의 차량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건 10kg이 넘는 판스프링. 자르고 용접까지 한 개조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철덩어리, 철막대기 같은 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막 경련하듯이 덜덜거릴 정도로 몸이 떨리면서. 화물 차주들은 대부분 정해진 적재량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개조합니다. 만약에 20톤짜리 30톤을 실으겠다. 그러면 스프링을 2장이나 3장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짜리 13장 만들어주는 거죠. 적재한 문이 벌어지지 않고
적재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외부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하게 되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절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튕기면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정비 불량과 여기 다 보세요. 너무 많이 썰어. 여기도 그렇고. 이 부러지잖아. 이게 힘만 넣은 것쯤에 다 부러져가지고 이게 이거 없어지잖아. 이게 쇠가 없어져. 그럼 언제든지 요철 부위라든가 아니면 포토를 만나면 스프링이 언제든지 부러져서 튕겨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안전 치는 것 불감증은 자체가 사고 가능성을 더 높여왔습니다. 문짝이 없이 그거를 그냥 평판 위에 얹어서 다니신다니까요. 커브를 틀고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취재 도중 만난 상당수 화물차가 개조 판스프링을 용접조차 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외부에 꽂는 개조 판스프링은 단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개조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뭐 렌즈를 바꾼다든가 전조등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적용이 되지만 그 적재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불법 개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통과하는 거죠, 사실은. 기준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뭐 구체적으로 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일부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명확한 규정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을 신고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에 정부는 지난 5일 승인 없이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과 지자체, 검사소 등에 내렸습니다. 적발됐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는 처벌 조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차주나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규정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사고 방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고속도로 낙하물. 다음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풍기박산나고 하루아침에요. 내년에 아들놈 돌게 100일 겸 24등을 알아보고 가을에 딸애 시집 갈 거고 뭐 이게 다 이게 뭐가 되냐는 거냐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이게. 기사님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자료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아찔하더라고요. 그 가해 차량에 대형 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확인만 했더라도 또는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더라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데 그런 무관심과 무책임함 또는 안이함이 정말 운이 없으면 본인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날라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탱크로리 차량이나 윙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 일반 카고 같은 경우에는 적재물 적재 상태나 그 다음에 차량 상태를 운행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탱크로리나 윙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또 아무 문제가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 제가 들은 사고 내용인데 차량이 운행 중에 그 배터리 커버, 플라스틱 얇은 소재로 된 커버가 벗겨져서 뒤에 따라오는 그 SUV 차량에 부딪혀서 차량에 살짝 기스가 나긴 했는데 운전자가 놀라고, 근데 문제는 그런 놀람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들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차량에 어떤 물품이나 어떤 용품들을 이렇게 결박을 하거나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항상 고속도로 운행 전에 출발하실 때 결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사님들 작업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작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전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